Brings it up through him. And they're chanting, trust the process, in a nod to Sam Hinkie, who was the general manager here for the 3-year run that brought Embiid, Noel, Okafor, and a slew of draft choices yet to come.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며칠 전 미국에서 공개되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번 NBA 시즌 스토리들 중 어쩌면 가장 기이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며칠 전에 더 링어이라는 스포츠와 팝컬처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76ers의 GM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가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비밀들, 팀의 기밀사항이나 트레이드 계획들까지도 노출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국의 댓글 부대, 댓글 조작 등등의 뉴스가 자주 나오는 만큼 이런 뉴스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이나 농구 사회에서 나오는 반응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실 여러 개의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케빈 듀란트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아이디로 팬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해주던 사건은 웃기기도 하고 듀란트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듀란트가 익명의 아이디로 자기 자신을 변명해주던 것처럼 콜란젤로가 그 정도에서만 그쳤다면 그냥 이상한 사건이다 하고 가십거리가 되다가 지나갈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의 트윗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담당 기자나 블로거들에게 선수들의 비밀 사항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선수들에게 인터뷰해보라고 부추기는 등 노출해서는 안 될 팀 기밀 사항들을 노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들의 트윗 몇백 개 중에 중요한 트윗 몇 개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필라델피아는 자릴 오카포가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뛰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가 오카포를 트레이드할 것이라는 루머가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카포는 루머에만 휩싸이다가 다시 원치 않았던 자신의 팀에 돌아와야 하는 어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브라이언 콜란젤로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미숙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짜 계정들이 보낸 트윗입니다. 가능성 있는 트레이드를 제안한 블로거에게 자릴 오카포가 트레이드가 다 됐는데 신체 검진에 떨어져서 트레이드가 무산된 것 같다고 힌트를 주고 필라델피아 기자들에게 오카포가 신체 검진 떨어졌는지 직접 물어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가 자릴 오카포를 트레이드하려고 했다가 신체 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발견돼서 트레이드가 무산된 거라면 이건 대중이나 미디어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계정이 만약 브라이언 콜란젤로, 필라델피아 팀의 GM의 것이라면 이런 기밀사항을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노출시켰다는 사실은 경질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이번 시즌의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였던 마켈 펄츠에 대해서도 펄츠가 어깨 부상을 입었고 무리하게 뛰다가 부상이 악화됐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브라이언 콜란젤로는 부상당한 선수를 억지로 플레이시킨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트위터 계정들은 펄츠의 개인 트레이너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계정 중 하나인 Still Balling이라는 계정은 펄츠의 트레이너가 그의 샷을 바꾸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슛을 시키고 누워서 슛을 시키는 등 무리하게 바꾸려다가 샷이 망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펄츠가 개인적인 가족사 때문에 충격을 받고 멘탈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브렛 브라운 감독이 자기 팀이 지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펄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펄츠를 뛰지 않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론토 랩터스의 GM으로 있던 시절 자신의 대체자로 들어왔던 마사이 우지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토론토의 최근 성공은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해놓은 일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널렌스 노엘은 인성이 덜 됐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엘 엠비드를 무리해서 뛰게 하다가 부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에는 조엘 엠비드가 팀에게 아픈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뛰다가 더 부상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계정들은 조엘 엠비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도 엠비드가 자신의 전임자인 샘 힌키를 추앙하고 힌키의 팀 운영 전략이었던 더 프로세스를 엠비드의 별명으로 삼은 것에 대한 악감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게다가 마켈 펄츠를 드래프트하기 한 달 전에 이 계정은 당시 세 번째 픽을 가지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보스턴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1픽을 얻어내야 한다는 트윗을 라이크를 눌렀고, 만약에 다른 팀이 이 계정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필라델피아 팀의 전략이 드래프트 한 달 전에 이미 노출된 꼴이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 2월 익명의 트위터 계정이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5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링어 기자에게 팁을 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5개의 계정 중 몇 계정은 사람들을 팔로우만 하고 트윗은 전혀 올리지 않고 있었지만, 계정들 몇 개는 NBA 선수들, 특히 조엘 엠비드, 널렌스 노엘, 자릴 오카포를 비판하고 샘 힌키를 깎아내리는 대신 브라이언 콜란젤로를 지켜세우기도 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공개된 적 없는 트레이드에 대한 디테일까지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팀 담당 기자들, 브라이언 콜란젤로의 아들의 대학농구 팀원들, 브라이언 콜란젤로의 아들의 고등학교 농구 코치, 이전의 콜란젤로의 매니저, 그리고 토론토 팀 담당 기자들 등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계정은 놀랍게도 비슷한 말투를 쓰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열렬하게 콜란젤로를 비판들에서부터 방어해주고 샘 힌키와 마사이 우지리를 깎아내리는 트윗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브라이언 콜란젤로는 토론토 랩터스 GM이었을 당시 마사이 우지리에게 자리를 뺏겼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샘 힌키를 대신해서 들어왔지만 필라델피아 팬들은 샘 힌키를 훨씬 지지하면서 콜란젤로의 운영 능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트윗 하나는 브라이언 콜란젤로가 즐겨 입는 셔츠들이 카라가 너무 큰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 카라 사이즈는 정상 사이즈니까 신경 끄라고 방어하기도 하고, 자신과 비교되는 GM들, 특히 마사이 우지리와 샘 힌키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 농구팀의 GM이 이 배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5개의 계좌가 콜란젤로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링어 기자는 똑똑하게도 함정을 팠습니다. 이 기사를 쓴 데트릭이라는 기자는 5개의 계좌를 콜란젤로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난 이후 필라델피아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 5개 중 2개의 계좌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2개의 계좌가 혹시 콜란젤로와 연관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필라델피아 팀에 문의하지 않은 다른 3개의 계좌가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이전에 팔로우하던 콜란젤로 아들의 대학농구 팀원들과 고등학교 코치 등을 언팔로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필라델피아 팀 담당자는 이 2개의 계정 중 하나는 콜란젤로가 운영하고 있던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계좌는 사실 팔로우만 하고 있고 실제로 트윗은 올리지 않던 계좌였습니다. 데트릭 기자는 필라델피아에 다시 연락을 해서 나머지 3개의 계정, 총 5개의 계정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필라델피아 팀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 5개의 계정 중 하나는 실제로 운영을 하지만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에 이 트윗 계정들이 콜란젤로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트윗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트윗들이 올린 정보들, 계정들이 팔로우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 콜란젤로 본인이거나 콜란젤로의 가족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5개 중에 2개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3개까지 비공개가 되고 언팔로우하기 시작한 걸 보면 그것도 수상한 게 사실이고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미 브라이언 콜란젤로는 이 루머의 주인공들, 대체로 자릴 오카포, 조엘 엠비드, 널렌스 노엘 등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자신이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필라델피아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루머에 따르면 조만간 콜란젤로가 경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들의 주인이 콜란젤로인지, 콜란젤로의 부인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콜란젤로의 아들 농구팀과 고등학교 팀원들을 팔로우하고 있던 걸 봐서 적어도 콜란젤로 본인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확률이 유력해 보이고, 이 어느 경우도 콜란젤로가 비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어이없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하는 듯한 에피소드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요즘 사는데 워낙 우리들의 삶에 팽배하다 보니까 베스트 댓글이나 뭐 이런 거 한두 개, 트렌딩 트윗 한두 개로 여론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처럼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댓글 조작이나 여론몰이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듀란트도 이런 것을 신경 쓰다 보니 예전에 댓글 조작으로 걸렸던 거고요. 이 사건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사건입니다. 과연 콜란젤로가 팀의 가장 높은 GM으로 일하면서 이런 가하 계정을 진짜 운영하고 있던 것인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길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